안녕하세요. 김창수입니다. 오늘은 롱몬 위스키를 마셔볼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롱몬 위스키 5종류를 가지고 시음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음을 하고 좀 남겼습니다. 좀 남겨서 이제 영상으로 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마셔가면서 롱몬 위스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새로운 정보라고 해야 되나? 뭐 위스키 제가 항상 술만 먹는 거 아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 늘어난 오피셜 위스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19세기 후반 위스키 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먼저 이 롱몬 위스키 증류소는 스페이사이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페이사이드 로시라는 마을에 있고요. 1894년에 존 더프라는 사람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이 존 더프가 이 시기에 비슷하게 증류소를 3개를 설립을 했어요. 처음에 글렌 로시를 설립했고, 그리고 이 롱몬과 바로 옆에 있는 벤리아 증류소 이렇게 3개를 설립을 했는데, 뭐 현재는 재밌게도 이 3개가 증류소 주인이 다 다릅니다. 지금 시음하는 롱몬은 페르노리카라는 데 갖고 있고요. 글렌 로시는 디아지오가 갖고 있고, 바로 옆에 있는 벤리악도 저기 브라운퍼맨에서 소유하고 있어요. 지금은 주인이 많이 바뀌었고요. 이 롱몬 증류소가 1894년에 설립됐는데 이 1894년쯤은 이 스카치 위스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은 이 시기에 대한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 1800년, 1890년부터 한 1900년 초반까지 제1차 위스키 붐이라고 해가지고 역대 2번째로 증류소가 가장 많이 설립됐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많은 증류소들이 생겨났어요. 이 1800년 후반부터 1900년 초반까지 총 24개의 스카치 위스키 증류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져도 거의 5분의 1, 6분의 1 정도가 이 시기에 다 생겨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위스키 붐 시기에 대량으로 생겨난 증류소들은 대부분 같은 운명을 좀 걸었습니다. 오래 운영을 못하고 대부분 문을 닫거나 뭐 다른 주인에게 팔려 나가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뭐 항상 이렇게 붐은 뭐 달도 차면 기우는 것처럼 이렇게 위스키 붐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이후에 있는 전쟁이나 뭐 미국 금주법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증류소들이 또 쇠퇴의 길을 거쳤죠. 근데 그래서 지금 이 롱몬은 결국 페르노리카 소속으로 페르노리카의 블렌디드 위스키를 담당하면서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롱몬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오피셜 위스키를 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 보틀링인데 증류소에서 판매를 해서 증류소에서 제품화한 시리즈라고 보시면 돼요. 롱몬 위스키는 사실 그동안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알려진 위스키였습니다. 독립병앱으로 나온 롱몬 위스키들이 워낙 맛이 좋아서 알만한 이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롱몬 이름은 좀 좋아하고 좀 손에 꼽는 위스키 중에 하나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 사실 근데 오피셜 위스키는 좀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이 롱몬 위스키가 그래도 페르노리카의 위치에서는 페르노리카 위스키, 블렌디드 위스키들의 어떤 원액, 블렌디드 위스키의 몰트 원액을 담당했기 때문에 오피셜 시리즈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 바닥에 가죽 바른 16년이 있었죠. 요건 디자인 체인지 되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16년밖에 없었는데 갑자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많은 양의 오피셜 위스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뭐 사실 놀라운 건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아까 이 롱몬 위스키가 1894년에 생겨났는데 위스키 붐 시대에 생겨났다고 했죠. 근데 제가 이렇게 24개의 증류소가 만들어진 게 한 시기에 만들어진 게 역대 2번째라고 했습니다. 그럼 역대 최고의 위스키 붐 시대는 언제였을까요? 언제였을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예. 지금은 뭐 24개를 넘어선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스카치 위스키 증류소만 30개가 넘게 생겨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위스키 탄생 이래로 최대 위스키의 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롱먼처럼 옛날에는 블렌디드 위스키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압도적으로 많이 팔렸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싱글 몰트 위스키 증류소들은 블렌디드 위스키에 원액을 댔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는 뭐 조니워커, 시바스리가, 발렌타인 뭐 이런 유명 블렌디드 위스키에 들어가는 구성으로 원액을 이제 공급을 했는데, 이 롱먼 위스키도 마찬가지고 대다수의 위스키 증류소가 자신의 브랜드보다는 싱글 몰트 브랜드보다는 원액 공급용이었는데, 최근 이제 싱글 몰트 위스키의 규모가 너무 급속도로 성장하고 블렌디드 위스키 시장은 좀 계속 쪼그라들기 때문에 이런 뭐 블렌디드 위스키의 원액 공급을 했던 목적이었던 이 몰트 위스키 증류소들이 자신의 이름을 달고 싱글 몰트 위스키 라인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롱몬도 이렇게 최근에 싱글 몰트 위스키의 라인을 굉장히 늘렸고요. 많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던, 어떻게 보면 이제 원액 공급용 증류소들이 자신의 이름을 달고 이렇게 오피셜 위스키들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블렌디드 위스키의 원액 공급용 몰트랑 이 다른 싱글 몰트 위스키 전용으로 만드는 몰트 위스키들의 약간의 제조 방식이라고 할까요? 약간의 이 만들려는 추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블렌디드 위스키 원액 공급하는 몰트들은 사실 그렇게 맛있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블렌딩이 되고 그레인 위스키랑 섞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위스키 통을 오크통을 사용할 때도 뭐 3번, 4번, 최소 2~3번 이상 사용한 몰트 이 오크통에서 숙성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갑자기 최근에 자신의 이름을 달고 나온 몰트 위스키들의 맛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거 못 보던 이름인데 이렇게 뭐 몰트 위스키 라인이 많이 나왔나 싶은 거 먹어보면 대부분 조금 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롱몬은 과연 어떨지, 롱몬도 갑자기 싱글 몰트 위스키 라인업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 맛이 어떨지 한번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박스들은 좀 치울게요. 오늘 시음해 볼 거는 4종의 롱몬 위스키 오피셜, 오피셜이라고 하면 보통 오리지널 보틀, 이 술을 만드는 곳에서 제품을 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종류의 오피셜 제품과 16, 18, 23, 25와 그리고 독립병입 위스키 26년 숙성의 독립병입 위스키, 이렇게 총 5잔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5잔을 방금 따라 놨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동안에도 이제 위스키 향이 엄청 올라와 있고요. 사실 저는 어제 요 테이스팅을 했기 때문에 사실 맛을 좀 알고 있는데 다시 그래도 좀 따라서 먹으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16년부터 맛을 볼게요. 뭐 앞서 좀 더 설명드리면 16, 18, 23은 캐스크 스트렝스는 아니고요. 다 48도로 병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오피셜 치고는 굉장히 높은 도수죠. 보통 40도, 43도, 높아야 46도로 병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무려 48도로 병입이 됐고요. 그리고 롱몬 25년은 심지어 캐스크 스트렝스 버전으로 출시가 됐고 52.2도입니다. 그리고 이 독립병입 롱몬은 배럴에서 숙성이 됐고요. 1990년 빈티지고 26년 동안 숙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2종의 캐스크 스트렝스 고숙성과 3종류의 오피셜 롱몬 48도짜리입니다. 네. 지금 여기 5잔이 따라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향이 사실은 먹어보지 않아도 이 위스키들은 전체적으로 수준이 괜찮구나, 맛이 있겠구나가 사실 느껴집니다. 네. 위스키 테이스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위스키 테이스팅은 향에서 한 70%는 결정이 납니다. 솔직히 향이 나쁜 위스키치고 맛있는 위스키가 거의 없고요. 이 향에서 갖고 있는 이 퍼포먼스나 능력이 고스란히 맛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은
향만 봐도 이 위스키가 어떤 위스키고 어느 정도 괜찮은 위스키고 어떤 맛을 나는지는 사실 향에서 거의 다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그래도 맛에서 또 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맛을 보겠습니다. 이거 뭐 남이 먹는 위스키 장면 생각해 보니까 보는 거 별로 유쾌하지 않으시죠? 제가 이 5잔을 쭉쭉 먹고 5잔 일일이 얘기해 드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빠르게 한 모금씩만 테이스팅하고 어제 이미 한번 먹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롱몬 위스키의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지금 급하게 한 모금씩 먹었는데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천히 위스키는 먹어야 맛이 좋습니다. 네. 사실 롱본 같은 경우는 어떤 뉘앙스냐면은 제가 뭐 항상 테이스팅 할 때 가장 좀 간단하게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스피릿의 프루티함과 몰티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스피릿을 보통 만들 때 프루티한 타입, 몰티한 타입으로 이렇게 좀 가장 쉽게 나눠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롱몬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굉장히 프루티한 것보다는 몰티하고 너티한 타입의 잘 만든 위스키입니다. 굉장히 고소하고 좀 부드러운 느낌이 그런 시리얼 같이 곡물에서 느껴지는 되게 풍부한 그리고 단맛 이런 곡물의 단맛 같은 게 굉장히 느껴지고요. 그래서 뭐 아몬드나 뭐 이런 견과류의 그 특유의 기름진 맛 이런 게 많이 느껴집니다. 게다가 바디도 꽤나 무거운 타입이고요. 이게 사실 이 유일하게 4개는 오피셜이고 하나만 싱글 캐스크인 독립병입입니다. 이 26년 숙성한 배럴에서 숙성한 이 독립병입 위스키도 사실 최소 2번 이상 쓴 리필 배럴에서 숙성이 됐는데 어느 정도 캐스크의 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배럴에 단맛과 타닌감이 좀 느껴지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 오피셜 4종류는 확실히 부드럽습니다. 그 오크에서 느껴지는 진한 그런 맛은 상대적으로 적고요. 스피릿이 갖고 있는 그 몰티한 느낌과 너티한 느낌 그리고 단맛 같은 게 은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오피셜 롱보는 확실히 캐스크가 그렇게 진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퍼스트 필이나 세컨드 필 이런 캐스크를 사용한 것 같지는 않아요. 최소 3-4번 이상, 2-3번 이상 좀 물 빠진 캐스크에서 숙성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롱몬 위스키는 굉장히 스피릿을 잘 만든다는 느낌이 들고요. 스피릿과 그 오크통에 주로 아메리칸 오크 쪽을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단맛이 굉장히 잘 느껴지는데 스피릿과 그 오크통 나무의 밸런스가 숙성감이 굉장히 좋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이 오피셜임에도 과감하게 48도로 병입한 이 부분 굉장히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오피셜 라인이 40도로 병입이 됐으면은 좀 심심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48도로 병입을 하면서 그냥 달고 부드러운 위스키 느낌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위스키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그 위스키 먹는 느낌, 약간의 타격감과 그 알코올에서 오는 강한 휘발성의 그 풍부한 향미, 그런 에스테르들이 그래도 좀 많이 느껴져서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맛 좋은 오피셜 라인의 위스키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롱몬 위스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셔봤는데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롱몬 위스키 증류소는 1800년대 후반 위스키 붐 시대에 만들어진 증류소였고요. 그 증류소들은 대부분 좀 망했고 주인이 바뀌면서 현재는 페르노리카 소속의 위스키 증류소고요. 그리고 원래 롱몬은 페르노리카의 블렌디드 위스키, 발렌타인이나 시바스 리갈의 원액 공급용이었으나 최근 싱글 몰트 위스키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서 이제 롱몬 이름을 달고 있는 다양한 오피셜 라인이 출시됐다는 거. 이런 블렌디드 원액 공급용이었던 몰트 위스키들은 사실 몰트 자체의 품질은 크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 롱몬 위스키는 그래도 명성대로 맛이 상당히 좋았다는 점. 그 롱몬 위스키의 특징은 몰티하고 약간 너티하며 단맛을 굉장히 잘 뽑아내는 타입의 위스키고 어느 정도 바디에 무게가 있는 그런 몰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오늘 시음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위스키 또 좋은 시음회가 있으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끝입니다.